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결혼 계절이며 주변에서 결혼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축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결혼 생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으로는 축하해 주었지만 솔직히는 맞고 싶었어요. 결혼이란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평범하게 결혼했고 아이도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행복했고 일상적인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젊은 나이에 암 진단을 받았고 2년 후에 떠나셨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중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선배에게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선배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고 전 여성과 이혼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자고 했고 선배는 모든 것을 챙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나? 게다가 제 아이도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 쉬운 일이 아니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내가 엄마라도 괜찮다며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애만 할까봐 한다. 여전히 이 결정에 대해 많이 고민하지만 항상 더 나은 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인생은 길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 지원이는 아직도 아빠에 대한 추억이 많아서 새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나는 아이가 먼저야. 그러니까 그냥 날 모른 척 해줘. 선배가 결혼이 필요하다면 난 헤어져 줄게. 다른 사람을 찾아봐.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난 내가 필요해. 그럼 지연이랑 내가 더 친해져 볼게. 내가 많이 노력할게. 우리 사이 여기서 끝내지 말자. 난 더 너랑 오래 살고 싶어. 저는 아이를 생각해서 재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직 새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아이한테 이 상태에서 새로운 가정을 만든다는 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요. 그러나 선배가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셨어요. 저희 아이와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친 마음을 열게 했고요. 양가 집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선배가 많이 노력하고 설득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8세였고 아이는 8살이었어요. 많은 일들 속에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문제의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여행을 갔다 온 첫날부터 저를 호출했어요. 우리 아들은 회사에 가고 너는 출근 늦으면 안 된다고. 그럼 잠깐만 만나고 가거라 하지만 나는 회사에 늦으면 안 되는데요. 걱정 마, 내가 미리 다 말해뒀어. 잠깐이니까 얼른 나와. 아침부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르는데 정신없이 나갔고 그 이유는 한의원에 데려가려고였다. 제가 아래와 같이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들 데이지어던 거였어요. 우리 결혼을 했으니 갑자기 제 건강에 신경을 쓰시려고 병원에 데리고 가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어머님이 한의원에 가시려고 저를 불러서요. 말씀을 좀 하셔야죠. 예전부터 다니시던 본원이 있는데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요. 그리고 아직 먹고 있는 보약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구하신 곳이라는 한의원에서 내가 무겁다고 여겨져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시던데요. 우리 집에는 대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지 않은 며느리가 없었다고요. 올해 안에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왜 이러세요? 우리 아들의 돈으로 사주는 게 없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싶으면 지금 낳아서 자랑시키세요. 어머님은 우리 아이를 싫어하시고 많이 제어하셨어요. 용에서 몇 시간을 미리 서서 기다리시고 제 차례가 되어가는데 한의사에게 부탁하시는 듯 빨리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들을 낳는 약을 지어주세요. 배가 차 있을 테니까 빨리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아가, 잘 모르시겠죠? 저 모르시는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자식과 함께 할 시간이 없어요. 문강일, 영부 경강. 이런 상황에서 정말 당황스러울 뿐 아니라 서운하기도 했어요. 가짜일지라도 우선 가서 약을 건네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이 만나자고 하셔서 갔더니 너무 황당했어요. 말도 없이 한의원에 데리고 가셨어요. 일찍 가셔서 줄까지 사주셨다면 결혼했으니 내 몸 챙겨주려고 그랬나 싶었는데 아니면 아들을 낳게 만드는 약을 지어주려고 날 부른 거였어요. 저한테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엄마가 예전 사람이라 그런 건지 조선시대처럼 아들만 갖고 싶어 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은 받아왔어요. 약은 받아왔지만 내일 먹을 건 아니에요. 우리 애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것 같아서 빨리 아기를 갖자고 하는 거예요. 아들로 의무자식인 건 알겠지만 나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그 약 보면 괴로워져요. 어머니 때문에 그 약을 먹기도 싫어지고요. 지연이는 남의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에 가끔 혼나는데 대신 사과해 줄게요. 이제 결혼했으니 아이는 아직 필요가 없어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어요. 일단 약은 받아두되 먹지는 말아야겠어요. 그냥 천천히 가보자고. 결혼 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살고 싶어요. 제 딸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쌓고 싶으니까요. 알았어요. 일단 약은 먹지 않고 갖고 있을게요. 우리 둘째도 천천히 기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은 처음이라서요.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약이 왔지만 뜯지 않고 곧바로 냉장고에 넣었어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매번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약을 먹을 시간이야. 따뜻하게 데워 먹어. 전자레인지 말고 따뜻한 물에 중탕해. 알겠어. 많이 써도 바로 물이나 사탕은 먹지 마. 알겠어요. 잘 데워서 먹을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어머님은 약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어머님의 집착이 더해지며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너는 약을 먹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다른 집들은 먹으면 몸에 나타나는데. 혹시 새벽에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약은 약으로 먹고 노력해야 해. 저번 달에는 몇 번 했니? 어머님, 그런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왕의 아들도 아니고요. 그런 얘긴 어머니께 말할 의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바쁜데 하루에 4번씩 연락하면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 좋은 사람도 변하게 되는데 왜 집착을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결혼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나처럼 살라고 해줄게, 약해줘, 챙겨줘 이런 인자 한가장이었어요. 내가 한 번 이런 일을 겪어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내가 아니었어. 선생님은 어머님의 말에 기가 막힌 건 나였지만 사실 나도 결혼을 해도 눈치를 많이 봐야 했어. 당연한 일이었지? 나는 애교 많고 얌전한 여자였고 남편이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 내가 큰 소리 내기가 어렵다면서 만약 시어머님의 말에 항상 반박하지 않았어. 하루에 4번씩 애교라는 잔소리를 듣는 건 정말 너무 심했어. 어머님, 친히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요. 아들로 나오라면 알았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아, 대답하라. 알겠어. 우리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행복한 신혼 시기를 보냈고 우리 딸도 다정하고 친절한 아빠를 만나 좋아했어.
우리 가족은 정말로 행복했지만 어머님 때문에 자꾸 마음이 심란해졌어. 그래서 어머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도 어머님 없이 우리는 딱 좋은 상황이었어. 왜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걸까? 사람을 달달달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도인 걸까? 너무 싫었어. 마음이 답답해서 친모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친모가 말했어. 아, 아들아, 너가 자식을 많이 힘들고 그만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거겠지? 자기 손주가 없고 맞부자만 키우고 끝내려 하니 그런 거겠지. 시어머니를 아는 만큼 결혼 생활도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 기분이 나빠도 좀 더 견딜 수밖에 없어. 마음에 다 잡아 알았어. 아니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밤에 사랑하는 횟수까지 물어보고 하루에 4번씩 약을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전화해. 나는 사실 약을 안 먹고 있어? 남편도 천천히 가지자고 하고 약을 안 먹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거품 물고 쫓아오지 않을 걸 그러실 것 같긴 하다. 그럼 너희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해봐.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 수는 없잖아. 게다가 딸이라도 나와봐라. 난리 날 거야. 친정엄마는 모든 관계는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잘 말한다면 이 시달림 해방될 수 있으니 시어머니께 잘 말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 가서 저희의 의견을 잘 전달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의 한약 소동은 거기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아이가 이상하게 아팠어요. 어쩌면 쉽게 시커먹을 정도로 입맛이 없어지고 감기도 잘 걸려서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애가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요. 체력이 약해져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백혈병이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았고 충격적이었어요.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아이 앞에서는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해서 정말 제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픈 딸을 잘 치료해야 하잖아요. 요즘은 의학이 좋아져서 사망률도 많이 낮아졌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만 심각한 결말이 온다고 해서 저 역시 힘을 내서 아이를 살리고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는 괜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미안하다면 여보 지금 미안해.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아이가 아프고 집안일도 가정도 잘못 돌보는 것 같아서 나는 많이 미안해.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당신 자식이야. 우리 아이가 아파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잘 치료되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자.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누군가가 이렇게 아픈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서워. 우리 아이는 정말 괜찮아지겠지? 나는 너무 걱정돼. 저는 재혼한 사람이고 남편은 처음 결혼했어. 결혼하면서 큰딸이 생겼고 그 딸이 아프게 되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를 입원시키고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느라 남편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언제나 아이가 제게 우선순위라서 남편을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친자식이 아니어서 남편에게 죄인이 된 것 같이 계속 미안했죠. 그런데 남편이 이해해주고 우리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대해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언젠가는 남편이 큰 실수를 해도 이때의 감사함으로 눈 감아줄 거라 마음 먹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위로의 한마디 없이 악담을 퍼붓더니 지금이라도 아이 하나 만들어라. 나이가 있으니 충분하잖아. 하자 있는 아이 못하러 치료하면서 돈을 떼 그만 저 세상 가라고 해라. 그동안 저도 시어머니께 떳떳하지 못해서 순종적으로 대했는데 아유이 말을 들으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어도 어찌 되었든 남편이 저를 선택한 건 아닙니까? 결혼은 저희 둘이 원해서 한 거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희 둘인데 막말로 해 있고 이혼한 여자는 무슨 범죄자라도 되나요?
게다가 아픈 자식을 둔 어미 앞에서 자식을 보내라이요. 아니, 이건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어머님, 하자 아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딜까요? 어머님, 아들이 아파도 그런 말 할 거예요. 제 심정 이해 못하세요? 그러는 너는 못 내 심정 이해하니? 혹 있는 며느리 받아줬더니 신호는 건사하고 병원비로 돈만 나가게 생겼잖아. 결혼하자마자 우울하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머님은 병원에 오셔선 제 속을 뒤집는 이야기만 하고 가셨고요. 저희 엄마와 마주쳤을 땐 더 큰 소리를 치고 가셨어요.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그 모진 말들을 다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제가 따라 나와 시어머니를 보내고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한테 덮어붙지 못한 게 생각이 나서 괴로웠어요. 하지 못한 말들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를 돌봐야 하고 제 일도 해야 함이지요. 억압감을 덜어내려고 참는 모습은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을 폭발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의 수술을 앞둔 시기였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아이와 인사를 나눈 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첫인상은 큰 수술 전에 찾아오신다는 선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갑작스럽게 제 뒤통수를 치셨어요. 이젠 우리 아들을 놓아줘. 우리 애를 위해서 돈을 보태라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하셨어요. 아, 안 되겠다. 이혼해야 해. 시어머니께서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벌어 쓰는 병원비라고 설명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에게 그 한 푼도 안 쓴다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말해보라고 하셨답니다. 제 참모습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남편에게 전해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어머니는 예의 없이 욕설을 하셨는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이혼하라며 말한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셨다면 가져가라고 하세요. 제 뜻이 전달됐으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을까 봐요. 제목, 참담한 가문의 이야기. 저도 못 견뎌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화나서 속이 불타오르던 순간 겨우 참고 대신 거칠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지만서도 건네받을 만한 아들로 보지 못해 슬펐고 며느리는 미워하여 괴로워하더군요.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해졌고 결국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혼 안검으로 나를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제게 상처 준 존재가 결혼 상태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부단했기에 저는 어머니 곁에서 쉬이도 숨죽이며 살아왔죠. 고통을 주는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엄마에 해당하는 사람인 만큼 아들을 사랑한 뿐만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자녀를 두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알기에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의 아이가 쓰러질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행동은 인간다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일단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표명한 뒤 연이기로 넘어가셨어요. 그 상황에서 돈 문제나 이혼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아이의 생사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아픔은 계속 가졌지만 이혼 의사를 전하며 어머니에게 내 것 역시 이렇게 맞서주겠다고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러는 것을 무시한다면 결국 나도 서로 이해하는 이들 그냥 붙어놓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나는 이혼하고 싶어. 엄마에게 시달리기 싫어. 내가 그런 말로 나를 무서워하게 할 필요 없어. 오늘 같은 일 다시는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오늘 일은 있고 지연이의 수술을 준비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줄 테니까. 다행히도 남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약속했으니까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 결혼 초에는 거의 불가능한 결혼이었지만 승낙받아서 결혼했고 시어머니의 임신 압박도 잘 이겨냈어. 그래서 이번에도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말도 잘해서 이런 일을 잘해 그래서 믿기로 했어.
다음 날 아이 수술을 받았지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었어.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고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더 커졌어. 남편은 항상 곁에 있어서 나를 다독여줬어. 그때 나는 남편의 지지로 큰 힘을 받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그런 감정도 오랜만이었어. 예전에는 남편이 아파도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전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고 아이를 혼자 키울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 하지만 백혈병은 완치율이 높아졌고 우리 아이는 강한 아이니까 잘 이겨낼 거야. 희망을 가져야 좋은 미래가 온다고 생각해. 악한 상황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너무 무서워. 우리 딸이 이대로 내 곁을 떠나면 어떡해. 나 그럼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우리 지연이 지켜줄 거야? 걱정 마. 우리 지원이 그렇게 쉬운 애 아니야? 내가 알아. 여보, 그러니까 희망을 품자. 우리 마음을 다 잡자. 남편은 계속 좋은 말만 해줬어요. 그 말이 허무맹랑할지라도 좋은 미래를 억지로라도 그려보니 버틸 수 있더군요. 이건 단순히 지나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희망 미래를 일부러 더 그렸어요. 그날 제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도 되는 걸 오랜만에 느끼면서 남편과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와 제 남편이 품었던 딸아이와의 희망찬 미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이는 수술 후에 감염도 되고 출혈도 꽤 많아서 결국 살해 우리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난 지 1년이 안 됐어요. 새로운 가정에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결혼했는데 친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는지 너무 빨리 가버렸습니다. 슬픈 이야기는 이만할게요. 지금 이 글을 적으면서도 그날의 아픔이 밀려와 너무 고통스럽네요. 이제부터는 열불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듣는 도중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부부는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아이의 물건을 정리했어요. 저는 장날에 치르고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잃은 슬픔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어요. 마음이 찢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몸에 모든 게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 있으시 주 눈만 뜨면 눈물이 난다. 생활이 불가능했지요. 먹고 씻지도 못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도 싫어했어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결국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몇 달 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3일이 되었을 때 남편과 식탁에 앉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이제 혹 하나 떼어졌다. 잘 됐어, 아들아. 이젠 홀가분하게 새 장가를 가야지.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소리야?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사람들 속을 뒤집지 말고 제대로 생각해봐. 그때 남편은 전화를 끊었고 아내는 듣고 있는 척을 했어요. 사실 다 들었지만 일일이 대꾸할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끊었으니까 그렇게 흐르게 두었죠. 가까운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래서 짐 챙기라고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봐, 알았지? 짐을 챙겨 남편과 땅끝 마을로 여행을 갔고요. 새로운 곳에 왔더니 기분이 전환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힘을 내야 했어요. 호텔에 들어가 씻었고 그 사이에 남편이 편의점에서 간단한 요기거리를 사러 나갔어요. 나오니까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핸드폰에서 문자 알람이 왔대요. 봤던 게 아니지만 문자의 발신이 시어머니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봐라. 대기업 가장이란 건 여자가 이 나이에 가장 되기 쉽지 않았냐. 친정도 제법 잘 살고 착하던데. 한번 만나보라. 우울증 걸린네. 부인보다 100배 낫다. 사진을 보니까 예뻤고 남편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시어머님의 말이 우울증에 걸린 나보다는 낫게 나타났죠. 그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협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사실 마음이 아직도 너무 안 좋고 언제 좋아질지 몰라. 나 때문에 여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머니 말씀대로 다른 사람 만나보는 게 어때? 그러자 남편은 기리기리 날뛰며 울기까지 했어요. 너는 나 없이 사라져. 나는 너 없이 안 사라져. 그리고 지연이가 너만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기도 해. 나도 우리를 그렇게 떠나보내고 슬퍼한데 너까지 왜 그러느냐? 아, 나도 우리 엄마 말이 너무 하는 거 알아.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 나도 중간에서 힘들어. 아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당신 행복을 위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난 정말 괜찮아. 괜히 나랑 결혼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는 말이야. 나도 힘들은데 너까지 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우리 둘이 함께 힘내서 이겨내야 할 상황이야. 어떻게 당신도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나도 힘들어. 남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남편을 붙잡고 울었네요. 남편은 제 딸에 대한 마음이 저보다 덜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핏줄이 아니니까 그런 줄 알았죠? 제가 오해했던 거예요. 평생 남편과 함께 살기로 약속한 것, 믿음 다시 한번 일깨우고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로 올라와서 남편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긴 대화를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때까지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전화 오면 매우 신경질적으로 나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면 이제는 대화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상의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었어요. 염탐하면서 알아냈지만 거들 더듬기 식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하고 화해했어요? 아니, 그냥 이제 어머니랑 안 싸우는 것뿐이야. 그럼 대화는 어떨까? 매번 나가서 봤는데 이야기를 듣면 내가 슬퍼질 것 같아. 나는 밖에서 받은 거야? 아, 근데 그게 들킨 것 같아. 아, 그래, 그러구나. 나는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일부러 자리도 피해주고 고마워. 그러나 괜찮아. 편하게 통화해도 돼요.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할게. 아, 근데, 오늘은 너무 피곤해. 일단 들어가서 좀 쉬고 싶어. 괜히 변명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드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고 궁금함이 커져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밖에 나간 자리를 쫓아보고 싶어졌어요. 몰래 집을 나가는 남편을 쫓아보았어요. 그러나 세상에 어디에 갔는지 알아요? 전에 호텔에서 남편 핸드폰으로 몰래 본 사진의 그 여자와 어머님 그리고 제 남편이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걸 보는 거 아니겠죠?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어머님이 여자를 결국 선 보게 한 거야? 제가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뜨도록 하는데도요. 아, 당신이 여기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자기야, 이분 누구세요? 누군데 이런 거예요? 저기요. 누구세요?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 자기 와이프세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거요? 아니, 그러면 알면서 만나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이요. 알고 계셨어요. 아, 그럼 고소하세요?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결혼만 하면 되거든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이야기할 때는 남편이 그 여자의 신상 정보를 모를 때였고 여행 후에 시어머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 억지로 선을 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대 의외로 말 잘하는데요. 서로 알지 못했지만 결연한 연결고리가 있었고 사랑을 하려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운명적으로 몇 차례 만나게 되었고 다른 감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적하는 것은 결혼뿐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바람을 피우는 행동을 했고 남의 남편을 빼앗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에 대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결혼하고 제가 받을 것만 받는 것 뿐입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에게는 상대방과의 데이트는 방해가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딸 때문에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중에는 엄청난 양의 주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결혼을 서둘렀고 결혼 상대가 친절하고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빠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의 돈에 빠져들었고 결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동이 옳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일로 괴로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늘던 상황입니다. 이제 제 스스로 물러서는 것과 쫓겨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시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시려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몸만 가지고 떠나라는 말을 하신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셨어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 상의할 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었어요. 당신은 제조업 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어서 돈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신혼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물이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월급도 많이 받았지만 상대방은 돈을 위해 접근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 속이기 위해 당신을 속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난한 가정에서 왔고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이 번 돈의 절반을 시어머니에게 주는 상황이었어요. 당신의 소득이 많아도 어느 정도 월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지만 결혼 전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결혼하러 간 날 시어머니는 용돈을 받느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모든 용돈을 드릴 테니 심지어 지금보다 더 벌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릴 믿으셔도 돼요. 키워낸 보람을 느껴봅시다. 아, 그러고 보니 너는 무슨 일을 하니? 아이고, 어머니님께서 용돈도 올려드릴게요. 저는 작은 제조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월급에도 반도 안 나와요. 으이고 설마 빚이 있는 건 아니죠. 빚이 있으면 결혼 전에 다 청산하고 와. 절대로 빚있는 며느리는 못 보겠지? 알았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빚이 없고요. 그냥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제 직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딱 느낌이 왔어요. 제가 여기서 돈을 잘 번다고 하면 시댁의 호구가 될 수 있다는 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때려치웠어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외아들인 남편 혼자 키워낸 거예요. 그런 아들이 직장인이 되고 첫 월급을 받자 모든 일을 접고 월급의 반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자기 엄마니깐 자기를 키워줬으니까 어느 정도 다달이 용돈을 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월급의 반을 강요하고 월급이 오를 때는 오른 만큼 돈을 더 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제조업 대표라고 하면 연매출이 수십억이 넘는다고 하면 더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지만 남편보다 못 번다고 말을 해놨고 남편도 어머님 용돈 다달이 50만 원 상향해 주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를 이해해주고 잘 챙겨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어머님을 속이자고 한 거였어요. 집을 사실 때 집으로 잡았고 좋은 물건들로 채웠어요. 그때 시어머님이 보고 의아한 듯 물으셨죠. 아니 돈도 없는 게 무슨 집을, 걔 큰 집을 골랐어? 너 우리 아들보다 더 못 번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맞아요. 저는 20평도 아파트도 과분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이가 둘이 살 것도 아니고 혹시나 어머님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큰 집 원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빚을 했어요. 뭐 나까지 생각한 거야? 아휴,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각이 깊다. 내가 내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쟤는 진짜 속이 깊어. 정말로 내 아들이지만 멋지다니. 맞아요. 어머님, 그 애 참 멋지죠. 생각도 참 깊고요. 제가 그 모습에 반했잖아요. 어머님 같이 사는 건 저희가 너무 불편하죠. 혼자 사시는 게 편하실 테니 말이에요. 혼자 살다가 남과는 못 산다고 하잖아. 그건 차차 생각해봐요. 사실이 신혼집도 제 명의의 가였습니다. 남편이 타고 차도 제가 샀고요. 남편이 입고 쓰고 먹는 거 모든 것을 다 제가 샀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자기 엄마한테 제 직업을 말했다간 자기가 이렇게 호사스럽게 사는 것보다 못 누릴 테니까 자기 엄마한테는 입싹 닫고 제 돈으로 아주 호사를 누린 거죠. 어이없게도 이 인간이 이 집에 일순한 건 전혀 없어요. 그저 돈 벌어 자기 엄마한테 드린 것밖에 없어요. 좀 남은 거는 자기 주머니 속에 있겠죠.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 않았기에 더욱더 재산 분할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돈이나 잘 벌면서 매우 지루하게 재산 분할을 했어?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 물건, 내 차를 이렇게 피해도 되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돈에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 돈을 좋아하는 게 떠나고 싶으면 얼른 떠나. 진실을 숨기지 말고 그냥 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더니 고마움을 알지 못했어. 넌 어디서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결혼을 2번나 한 사람들이야. 과거를 그리워할 것 같아. 나 같은 여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아, 보세요. 만난 사람도 부잣집 딸이에요. 너보다 수백 배 더 부자랍니다. 넌 어떻게 빼앗아 갈 거야? 내가 한 번에 다시 살 수 있어? 내가 썼던 거 넌 다 가져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아니, 이 여자가 당신을 정말 좋아해 결혼할 것 같아. 아니야, 주식 받으면 그냥 버려져. 나는 당신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당신은 안 보이나 봐. 내가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야? 지금이라도 결정해. 돈 잘 벌 생각해. 안 그러면 큰 쪽박을 맞아. 지금 당신을 보니까 나는 매우 실망스러워. 나는 아니지만 이 질투를 이해해. 되돌릴 생각도 없고 깨어 있어. 당신의 삶을 잘 살아요.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 무서워. 나도 죽을까 무서워. 남편은 제 아픈 곳까지 찔러서 미운 말을 고르게 해줬어. 예전에 다짐한 것이 생각났어. 남편이 하든 헤이든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는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심은 그 말을 삼켰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로 혼이 새었습니다. 나는 나를 속인 사람들과 시어머니를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믿는 이 구씨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만 하면 친부가 주식을 준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꺼릴 수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의 아버지 회사로 가서 제 신상 정보를 말했는데 처음에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만나게 해주셨어요. 중소기업이지만 많이 알고 있는 회사였어요. 이미지가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런 쌍스럽고 예쁜 딸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마음을 다듬고 대표실로 들어가 제 남편의 그 여자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줄은 몰랐는데 그거 아실까요? 따님이 결혼하려는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예요. 뭐 유부남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남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남편이라고 하면서 뒷조사를 다 했어요. 맞아요. 그 남편과 제가 결혼했다가 최근에 이혼했어요. 혼인 해제 기간 중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구나. 아니야, 그럴 일 없어요. 나도 철저히 뒷조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럼 믿을 만한 다른 사람한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결혼했을 때 발급받았던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혼했던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 중
대표님과 잠깐만 선을 넘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네요. 대표님은 잡담이 가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내가 찾아온 이유는 대표님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하실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내 딸은 그런 말 한 적 없었네요. 미안하지만 내가 내 사람들 믿지? 오늘 처음 본 당신 말을 믿겠어요. 따님한테 결혼하면 주식 준다고 하셨죠? 님이 갖고 싶어서 적당히 말 잘 듣는 남자를 고른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님이 평소에 어떤 성향인지 오빠들하고 경영권 다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식이 따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본인 입으로 말하더군요.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을 결혼시키고 싶은 진정한 이유를 그냥 결혼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행복을 바라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짧게 끝이 났고요. 저보고 되려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뒤돌아 나가기도 전에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며 크게 꾸짖다그요. 일이 아주 잘 풀려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전 남편은 전화가 와서 난리를 쳤어요. 당신 미쳤어. 그분이 어디라고 찾아가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나 전에 다녔던 회사도 그만두고 그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죄를 뿌리면 나는 어떡해. 아, 거기까지는 가지 말았어야지. 미친 건 너야. 내 가족 돈에 당신이야. 결혼 생활 중에 선본 건 미친 거 아니고 내가 각오하라고 했지? 날 만만하게 본 건 너야? 어디서 꼴 같지도 하는 게. 신분 상승하려고 봐라. 기 정신 차려라. 내가 너 같은 것과 사라진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이 비겁하고 멍청한 자식아. 그래, 내가 나가진 참을게. 그런데 내 여자친구가 뭘 잘못했나요? 아, 잠깐만 기다리면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안부를 묻는 시기인데 왜 자꾸 일을 엉망으로 만드나요? 이거 어떡하려고요? 이걸 어떻게 좌지우지할 거예요? 손해배상하겠다고 하니까 손해배상 같은 소리 하더니 빠져나가네요. 아이야, 당신은 아직도 부화해놓고 있는데 왜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잘못은 당신이 거지가 되어 나갔거든. 그 여자가 나한테 각박하게 고소해 올 거라고 세상에 다 알리겠다고 협상주의인가 경영권력 차지를 좋아하네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지문된다면서 다 마력을 다 끝내주겠어. 어디 피해를 입었는지 코스프레 한다고 지랄이야. 미쳤어. 그런 소리면 그만둬라. 남편님은 제게 아주 나태하게 보셨어요. 내가 그 집보다 덜 번다 끼니까 그런 거지. 소리나 웃기지도 않게 규시네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정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 여자는 호의를 받으면서 가짜 내 아버지가 사컴을 안 준다더니 헤어지겠다고 했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겠다고 빌었는데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말입니다. 그년 어머니가 나에게 뒤늦게 미안하다고 해서 이해 안 된다고 믿고 버니 개떠나겠다. 그녀는 내가 상심녀의 소를 맞출 수도 있어요. 아니 때 집안 신랄만 제그해요. 왜 아떤 함께 그녀가 랴했는 집 결질결인타. 잔되닫다 잔알하게 해할 배보다가 한 의범이는 은혜다 강구라로 이흔만 인대 그만 들어라. 나는 두는 그리고 상심내에서 나가 다고이고 처바는 되낫고 아나 개전을 소하는 고예고 할리 인근해로 부살리러와 개가 저가 지난 게 그러어요. 그가 말행게요. 날 만만하게 본 건 너야? 어디서 꼴 같지도 하는 게. 신분 상승하려고 봐라. 기 정신 차려라. 내가 너 같은 것과 사라진 것만으로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이 비겁하고 멍청한 자식아. 그래, 내가 나가진 참을게. 그런데 당신이 고소해도 그것을 돈으로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말하니까 나를 너무 무시한다. 어떻게 할 줄 아는 내가 고소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나는 기자도 많이 알고 있고 SNS 팔로워가 몇십만이 넘어 브랜드 같은 곳이니 어디 한번 스스로 떨어뜨려 봐요.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고. 그것은 모두 명예 문제야.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이 모두 내 맘대로 되나? 이미 증거는 있어? 너한테는 절대로 회사를 안 줄 거야. 지금 자존심을 부릴 때야. 어서 무릎 꿇지 못해. 이 사이 분별 못하는 것 저에게 맡겨.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지도도 꽤 있잖아.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도 망해.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요. 내가 달라는 것이 뭔지 다 주겠어.